오세훈 시장이 이미 계약을 쓰기로 했던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출마 포기를 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경선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로 갔던 계약을 했던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나경원 후보 결과적으로 이제 4강에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결국 한대행시 그냥 쓰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까지 이미 체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미 이제 다른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 이어받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안에 일단 시설 같은 게 다 설치돼 있고 뭐. 지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뭐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지금 조용하고 편해지고 싶어가지고 임시 대권을 관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조용하고 편하지 않게 그 임시 기간조차도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무책임하게 출마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슬로건이 지금의 한덕수 총리의 행동과 일치하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는 슬로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저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상황이 아니라고 다 답하시.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 한덕수 총리 두면 사표 내면은 그 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하십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뭐 제가 하게 되겠죠. 또 다시 그죠? 총리가 국정 지금 이 과도기에서 잘 나라를 운영해야지. 자기가 본인이 그 저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를 뛰겠다고 나서 가지고 대선 출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자, 대행 체제에서 대행의 대행을 한 차례 해봤던 최상목 부총리인데 또 이런 상황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 대행이 탄핵 기각된 후에 국정 복귀했을 때 한숨 쉬면서 드디어 이런 얘기했던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내일 사퇴하고도 출마로 좀 가닥이 잡힌다면 한 달여 정도지만 조기 대선 관리라는 큰 책무가 또 주어지잖아요. 부담이 네. 좀 될 것도 같아요. 너무 싫죠.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최상목 부총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네. 지난번에 권한대행 내려놓고 너무 좋아하고 얼굴이 너무 확 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였어요. 네, 너무 보이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회적이지만 예. 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기에서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권한대행을 다시 한번 하는 거는 좀 안 왔으면,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의 이제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네. 중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기도 좀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대선 시기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더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 사실 뭐 내일 그리고 모레로 점쳐지고 있는 한대행의 사퇴, 출마 선언, 이 두 가지 빼고는 모든 게 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치르려면 필요한 게 공간인데 선거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모처의 한 빌딩. 나경원 의원이 경선 때 쓰던 곳에 계약을 넘겨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사무실 자체는 원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미 계약을 쓰기로 했던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출마 포기를 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경선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로 갔던 계약을 했던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나경원 후보 결과적으로 이제 4강에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결국 한대행시 그냥 쓰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까지 이미 체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미 이제 다른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 이어받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안에 일단 시설 같은 게 다 설치돼 있고 뭐 인터넷도 있어야 하고요. 예. 그래 뭐 소파랄지 여러 가지 뭐 팩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뭐 구입하건데 이제 번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선거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일반적인 것과 틀리게 한 경선 대통령 선거에서 사무실이 이제 3번째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뭐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가 일주일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게 사실이라면 뭐 사퇴 전에 선거 관련 지시가 있었다면 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도 있는데 민주당 측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공관도 슬슬 비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또 비워놨던 사택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살림살이들도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슬로건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워낙에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으니까 싶은데 실제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거의 출마 선언문처럼 여겨졌다는 게 또 총리실 반응이기도 했어요. 뭐 이제까지 뭐 경제 안심 통합 이런 슬로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특히 비상계엄이랄지 또 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립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둘러갈려져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의 어떤 수준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에 달았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네. 대통령 후보는 이제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로건도 아마 그렇게 안심, 안정 이런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아마 출마 선언할 때도 그 슬로건 자체를 굉장히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자신이 이제 하는지 그리고 전부 다 이 어떤 비상적인 시국에 있어서는 자신만이 통합할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자, 통합 국면의 이야기. 여기에 또 포함이 된 게 임기 단축 개헌 등의 구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건 아직은 뭐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개헌에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비판도 아직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겨냥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상현 부대변인. 아니 그 뭐 겨냥을 한 거는 좋은데요. 문제는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그 유권자들한테 거부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 그 이슈가 저는 어젠다 세팅 자체가 이슈 세팅 자체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선결 과제가 있다. 그럼요. 지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뭐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지금 조용하고 편해지고 싶어가지고 임시 대권을 관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조용하고 편하지 않게 그 임시 기간조차도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무책임하게 출마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슬로건이 지금의 한덕수 총리의 행동과 일치하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는 슬로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 그거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서 그 말을 해야지 네. 전혀 정반대로 행동을 하면서 저런 슬로건을 쓴다? 국민들은 굉장히 오히려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내일 사퇴 그리고 모레 이어질 출마 선언.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 뭐 9일까지 단일화하고 또 10일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는 어제 하루만큼은요 이 단일화 논의는 좀 잠시 멈춤 상태였는데 특히나 한동훈 후보는요 경선 기간 내내 이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6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이 밖에 계신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을 한다?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어제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가 올라가게 되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같이 포함을 해서 3자 결선하는 거 어떠냐 이런 식의 방법론을 또 꺼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렇죠. 저 부분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가감없이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단일화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많이 있지만 예. 일단 경선에서 1위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입당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결선 단일화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컨벤션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 자금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해결책은 되는데 일단 경선이 쭉 치러지잖아요. 6명하고. 그 일부는 거기에서 치열하게 해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하고 밖에서 단일화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에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선 자체를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원칙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적을 하고는 있긴 하는데 이게 또 변화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네. 원론적인 얘기는 뭐 당연히 저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단 누가 경선 후보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실은 당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네.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후보에게 달려 있습니다.